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번 문제. 아마도 초반부에서 막혔다면 여기에서 살짝 막혔을 수도 있겠다. 3점짜리지만 이게 멈칫하면 그 생각, 이런 것이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. 곡선 위에 세 점이 있는데 곡선 위에서 두 점 사이로 움직이는 점 P와 그렇죠? 두 점 A, B 사이로 움직이는 점 P와 BC 사이로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죠. 여기 A, B, C 좌표 이렇게 주었어요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6 써봐야죠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6 그리고 얘는 뭐였냐면 2, 0 2, 0 그리고 C는 4,4 4,4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2,0 4,4 그런데 이런 점은 지금 고정점인데 요 A하고 B 사이에 점 P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곡선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. 곡선 위로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B하고 C 사이 곡선 위의 점으로서 이 Q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. B하고 Q가. 그러면 이 사각형 A, Q, C, P의 넓이가 언제가 최대가 되겠는가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게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. 자, 얘는 움직이죠. 두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. 점 PQ가 움직이고 있죠. P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Q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이 사각형에서 변하는 것은 이 PQ예요.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A하고 C죠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딱 그어줘도 느낌이 확 달라지죠. A하고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인 거예요. 그렇죠? A, C, P의 넓이하고 A, C, Q의 넓이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합해질 때가 제일 넓이가 크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 상황이 금세 또 해결이 됩니다. 이 빨간 선분 AC 두 점 AC를 지난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? 4 마이너스 1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4 마이너스 6이죠. 그럼 5분의 10이어서 기울기가 2가 됩니다. 기울기가 2죠.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죠. 요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곡선 위에 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이렇게. 어때요? 비슷한가요? 이렇게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점이 어딘가 있다고 하죠.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가 되는 어디 접점이 있다라고 하죠. 그러면 점 Q가 여기 왔을 때, 점 P가 여기 왔을 때가 바로 이 삼각형 ACP 그리고 AQC, ACQ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한번 다시 보죠.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? x세제곱 y 이퀄 x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. 그리고 최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어요. x좌표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하, 곱을 구하라. 자, 그림에서 보면 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. 즉 y 프라임 미분했을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자, 이게 도함수예요. 기울기 2가 될 때에 x를 찾으면 되겠네요. 도함수를 구해놓고 기울기가 2가 되는 그런 x를 찾으면 바로 PQ의 x좌표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그런데 그 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. 각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바로 끝나버립니다.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는 0.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실근을 갖잖아요. b제곱 마이너스 4 a c 0보다 크죠.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.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곱하기 베타죠.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1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2잖아요.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7번 3분의 2 어디 있습니까? 4번에 있네요. 그렇죠? 4번에 3분의 2가 있죠.
이렇게 푸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물론 이 문제가 있는 데도 있어요. 일반적인 문제에서 꽤 많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뭐 점을 두 개 주고 요 사이를 이렇게 뭐 A하고 C 사이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 예제로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. 미분계수를 구하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로 나왔네요. 그래서 좀 망설였을 학생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갑자기 또 이제 형태가 사각형이 됐으니까 삼각형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응용력이 조금 부족했다면 당황했겠죠.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야 된다는 건 맞아요.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접해봐야 좀 덜 당황하죠.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? 이 Q가 움직이고 P가 움직이니까 요거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순간 턱 막혔어. 자 막혔어요. 어떻게 할래요? 초반부에 막혔어요. 이렇게 7번에서 3점짜리로. 선생님이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이런 것에 주의하라고 많이 합니다. 자, 수능이었어요.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. 이렇게 초반부 7번 같은 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어. 잠깐 막혔어. 어떻게 해야 될까? 고민을 해요. 답이 안 나오죠. 고민은 해야 돼. 한 3분에서 5분 사이까지. 사실 뭐 이거 3분에서 5분까지도 할 건 아니지만 3분 정도면 문제의 상황은 다 파악해. 근데 왜 안 풀리지? 분명히 내가 뭘 잠깐 모르는 건데 안 되네요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잠깐은 고민해요. 만약 안 풀린다면 고민해야 돼요. 고민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야. 해야 돼.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 안 되겠어요. 분명히 뭔가 작은 걸로 지금 막히고 있는 거야. 작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과감하게 다음 문제를 풀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한번 와서 보면은 또 그때는 보이기도 해요.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, 그날은.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을 해야 돼. 그러면 덜 당황해. 당황하면 이 뒤부터 문제가 잘 안 보이고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당부가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말로 들은 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어. 그럴 수 있다. 맞아. 나는 어떤 3점 문제에 막혀서 그날의 시험을 망쳤다 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이걸 잘 듣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.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돼요. 100분 시간 딱 맞춰서 하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. 그렇게 당황하고 하는 것을 좀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연습밖에 없어요. 100분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연습을 꼭 해야 돼요. 그러면 몇 개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잠깐 막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훈련, 넘어가는 훈련, 넘기는 훈련 뒤에 거 쉬운 거 먼저 풀고 와서 다시 한번 보는 이런 훈련, 연습 실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. 당일에 가서 실패하는 그런 이유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. 당황해서.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1교시, 2교시 수업인데 1교시에 풀었는데 2교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러기도 해요. 방금 전에 풀고 온 건데 턱 하니 갑자기 멍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. 자 이제 가봅시다. 이제 8번입니다.